이번 이재명 정부 시즌에 정비 사업은 좀 어떻게 될지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좀 나눠서. 정비 사업은 1기 신도시도 있고요, 참. 일단은 역시 공약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게 되면 네. 용적률 검별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 했어요. 그럼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됩니다. 여기에 불순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혹자는 네. 불순한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생각을 하냐? 네. 그 공약집을 보다 보면 앞에 공공성 확충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그냥 공공성 확충을 통한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기부 체납 많이 해야 되고요. 임대주택을 더 많이 내놔야 되고요. 그러면 기부 체납 많이 하고 임대주택 많이 짓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설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님들 혹시 본인 혼자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겠습니까? 너가 다 처먹을래요? 다 처먹을래? 서민들과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간악한 사람들이 자꾸 임대주택 더 짓겠다라고 하니까 안 돼. 임대주택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동네에 질 떨어져 라고 말하는 아주 천민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간악한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별주의자들이 있어요. 서민들 오는 것들 싫어하고 소셜믹스 반대하고 그런 그냥 지들끼리 성을 쌓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기브앤테이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적률 받았으면 줄거줘야죠. 임대주택 줘야 되는데 싫어 하면서 우리 임대주택 싫어요. 공공기부채납 싫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못 간다. 우리 또 진선중 위원님께서도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거둬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단 먼저 두들겨 맞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혹시 조품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방배 삼익. 방배 삼익 재건축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리고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걸리는 조합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피했지만 3주구는 걸리고요. 방배 삼익도 걸리고요. 우리 진보 인사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 조국 위원님께서 지금 아직 옥 중에 계신데 옥에서도 재건축 분담금 통지서를 받아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위심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거둬야 된다라고 하면 거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은 살아남으려고 하면 안 되죠. 평등하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조국 위원님께서도 통지서 재건축 부담금 5억, 10억 거두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흔쾌히 내야죠. 설마 여기서 위헌소송 걸려고 하는 불순한 사람들은 없을 거로 믿는데 위헌소송. 네, 아니 국가가 내라고 하면 내야죠. 설마 여기서 또 이거 통계 조작이니 이거 금액이 좀 불합리하니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이중과세, 형평성 문제, 미실현 이득의 과세, 내가 이거 재건축 하나밖에 없었고 내가 평생 이 집에서 20년 30년 살았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갖다가 몇 억씩 내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집이 뺏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대통령님께서 거두라고 하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야죠. 내 집 팔아서라도 내야죠. 안 그래요? 우리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낼 건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조국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갈 거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다? 재건축들은 여기에 이 큰 뜻에 반발하는 조합들은, 이런 불충한 사람들은 속도를 잘 못 낼 건데 대통령님의 큰 뜻을 이해해주는 조합들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재건축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사업성이 나올락 말락 하면서 이제 좀 뭔가 해보려는 데들이 좀 그런 불순 세력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쵸. 사실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이번 투표 결과도 보면 시뻘겋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험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단죄를 할 수도 있긴 해요. 초과이익 환수금을
확 걷어버릴 수도 있긴 해요. 실제로. 예, 그러면 아유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걷는다라는 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믿어야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남상구랑 용산구는 내란 세력들만 있지 않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같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장 차관님들 중에서도 같이 이 솔선수범해서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큰 뜻을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고 같이 동참하는 아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다시 못 본 대한민국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믿고서 같이 큰 뜻에 따라주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 어깨동무하고 못 팔게 하고 그쵸? 있으면 되겠다. 그럼요. 우리 조국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세금 내야죠. 일단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아 있고요. 재개발은 그나마 낫긴 해요. 재개발은 그래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우리가 재초안이라고 부르니까 약어로 부르면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습니다. 재건축만 있어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주택을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화두로 등장하는 게 바로 소셜믹스 아니겠습니까? 감히 천민자본주의인 사람들이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에서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한강뷰 임대. 물론 여기는 재건축이긴 한데 여기 참고로 그 한강뷰 임대 난리 났었을 때 이게 뭐였냐면 조합원 물량이랑 임대주택 물량을 동시에 추첨하라고 한 거거든요. 원래 일반 분양분이랑 조합원 분이랑 따로따로 합니다. 조합원이 먼저 동호수 좋은 거 갖고 그쵸. 나머지 일반 분을 하는데 이거 차별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업 주체가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정부가 이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서울시가 이거는 이재명 정부랑은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시가 소셜믹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동호수를 섞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호수 섞다 보니까 처음에는 임대주택 동들을 비한강변에 배치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니 한강변 동에는 임대주택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동호수 섞으라고는 했고요. 임대주택을 한강변이 아닌 데만 넣는 건 차별이라고 했고요. 근데 그게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한강뷰 임대가 등장하는 건데 그런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나 도시계획위원회나 현 정부의 사상에 발맞춰서 스텝을 맞춰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서민 친화적인 정책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임대주택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임대주택 좋은 거죠.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는 간악한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임대주택을 짓는데 아니 한강뷰를 조합원들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조합원들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지금 사업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평등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21세기라고요. 이재명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강뷰를 지들만 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강뷰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한강뷰 보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반발은 했지만 조합은 반발은 안 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로 서울시는 되게 저는 이제 기자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잠실주공 5단지 한강뷰 논란이 나왔었을 때 조합원들이 진짜 반발 많이 했고 저도 잠실주공 5단지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꽤 아는데 진짜 한탄을 많이 했거든요. 조합장 나쁜 놈들 끼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서울시가 기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한테 전화해서 아니 그 일부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거 가지고서 전체 조합원이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멘트까지 했어요. 우리 조합은 착해요 라고 했어요. 우리 애는 착해요도 아니고 우리 조합은 말 잘 듣는데 왜 너네들이 나서냐. 조합은 소셜믹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에서 플랜카드 걸렸어요. 뭐라고? 서울시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시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합 입장에서는 잠실주공 5단지가 대표적이잖아요. 인허가권자랑 싸울 수 있을까요? 조합 입장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허가권자랑 싸우면 조합원만 손해입니다. 조합만 손해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때 초고층 못하게 하고 굴뚝 남기라고 하고 한동 남기기 얘기하고 그때 인허가권장 싸운 데는 다 어떻게 됐죠? 멈췄죠. 그러면 인허가권장 싸우면 안 돼요. 그건 소셜믹스 하라고 하면 소셜믹스 해야죠. 그리고 그 공익적인 측면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에. 갑자기 또? 네, 그러니까 그 조합은 일단 인허가권자가 시키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분통은 느끼지만 일단 분통은 느껴도 어쩔 수 없죠. 인허가권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간 건데 똑같은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조합은 갈 거고 못 받아들이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으니까 사실 더 심각한 거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는 더 준다라고 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신 아까 얘기했죠. 공공기여와 함께 기부 체납 많이 해야 되고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임대주택도 넣어야 되고요. 그런데 임대주택 너무 많아서 싫어요 라고 하는 정비사업들은 못 갈 거고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그 대위를 인지하고 가시는 조합원들이 있는 착한 조합들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설마 여러분들 임대주택 싫어하시는 나쁜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은 다 올스톱 될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재개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되게 아이러니한데 왔다 갔다 하려니까 좀 헷갈리시죠 지금? 말 진짜 잘해야 됩니다. 투자 관점으로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시장은 안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게 가치적으로도 좋은가는 조금 논외가 있어요. 왜냐면 임대주택을 싫어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솔직히 뭐 차별주의자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주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서울시가 무리하게 막 소셜믹스 해라, 한강뷰 임대 내놔라, 어떻게든 조합원들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곳들은 인허가가 멈춰버릴 거고, 근데 못 받아들이는 곳들이 예상컨대 핵심 지역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압구정 조합원들이 한강뷰에 임대에 넣으라고 하면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받아들일거든요. 그분들은 또 우리 시뻘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주 이런 민주적인 사회,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런 공익을 외면하는 조합들은 좀 인허가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거냐라고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나쁜 겁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입장은 있어요. 왜냐면 한강뷰 임대를 만들어버리면 조합원들 중에서도 한강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압구정에서 한강뷰가 되냐 안 되냐 차이는 진짜 2, 30억을 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재산권 30억을 포기하라고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임대주택 안 짓겠다, 용적률 인센티브 더 줄 테니까 임대주택 수 늘리세요 라고 하면 인센티브 안 받아도 돼. 그냥 우리 극단적으로 1대1 재건축 할 테니까 레미안 칠리투스 보면 임대주택 하나도 없거든요. 1대1 재건축으로 가면서 초고층으로 딱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압구정도 쿨하게 우리가 분담금 뭐 10억 20억 낸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안 해도 돼, 1대1 재건축으로 갈래 라고 결정했다가 칠게요. 그러면서 물론 요즘 분위기 보면 1대1 재건축 한다고 해서 임대주택 강제 안 할까 하면 또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용적률 인센티브 필요 없고 우리는 그대로 갈래 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가면 오히려 가치적으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 분양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공사비가 있는데 공사비를 일반 분양분으로 갖다가 사실상 분산시켜 보면서 내 분담 금액을 낮추는 건데, 일반 분양 없어도 돼, 우리가 100% 분담은 다 납부할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들 조합원들 대형 평수 위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밀도 빽빽하게 짓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한강뷰 잘 보여지게 하면서 퀄리티 있게 짓겠어 라고 하면 그게 요즘 21세기에 맞지 않은 사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임대주택을 배척하고 우리들만의 성을 지으면 그 부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게 집값 자체는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 판단들을 하는 곳들은 그러면 임대주택 인센티브 필요 없어, 우리 임대주택 공익을 외면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충됩니다. 뭐냐면 그 조합원들의 이익과 공익과는 사실
둘 다 동시에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임대주택을 납부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빨리빨리 인허가 해줄게 라는 큰 틀이 현 정권의 기조예요. 이 기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합들은 속도를 낼 것이고요. 이 기조에 반하는 조합들은 빨리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현장에 계시니까요. 조합원분들하고도 각 구역에 조합원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실 텐데 어떤 반응들인가요? 그러면 좀 더 지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들은 네. 다들 싫어해요. 임대주택을 갖다가 넣으려고 하자니 엄청 싫어하고요. 그리고 뭐 한강변에 있는 주요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여의도도 그렇고 동부이천동도 그렇고 이런 곳들에 있는 데들 뭐 성수동도 그렇고 뭐 해당 지역들은 임대주택을 넣는다고? 최근에 잠시주공 5단지 한강변 임대 사태를 보면서 설마 우리도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리고 반발감도 심하고 채팅창 보면 다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강북에 있는 재개발들은 생각보다 늦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 중 하나가 애초에 재건축은 임대주택이 강제되어 있지 않아요. 재개발은 임대주택이 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같이 있지만 애초에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있었던 사업이 이제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주택재개발법에 있었었다가 이걸 둘을 2002년도에 합친 거거든요. 애초에 사업 유형이 도정법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이 재개발은 예전부터 강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재개발은 원래도 임대주택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원래 나는 뭐 300세대 넣어야 되는데 500세대 넣으래.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 또 그리고 우리가 한강변에 있는 곳들은 좀 그렇지만 다른 데들은 그렇게 재산 가치가 막 10억, 20억씩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남권역, 특히 한강변에 있는 사업장들은 그 재산 가치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반발들도 되게 크고요. 재건축은 특히 임대주택의 의무화가 아닌데 사실상 인허가 과정에서 너네도 넣어야 돼 하면서 거의 약간 반협박식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인센티브를 그래도 주긴 줘요. 반협박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공짜로 받아낸 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공공기업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조금 쉽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 뉴노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갔다가 이런 공익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조합들은 갈 수 있고 못 받아들이는 곳들은 좀 사업 속도가 지연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지연되는 게 꼭 나쁜 거냐라고 하기에는 그 분들 입장에서도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게 나만 놓고 보면 그 천민 자본주의적인 시선에 보면 우리들만의 성을 쌓는 게 사실 더 자산 가치는 좋잖아요. 그러면서 좀 지나가자. 뭐 인허가 좀 지연돼도 나중에 뭐 인허가 받지 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뭐 잠깐의 소나기 정도로 보고 뭐 그렇다고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니까 일단 좀 기다리자. 뭐 그렇다고 해서 반포 압구정 집값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보면 되겠죠.